안녕하십니까. GPT를 이용한 부동산 시장 설명 챗봇을 제작한 챗방팀입니다. 저희는 이일선 멘토님을 필두로 박태환, 문기성, 임소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처음으로 프로젝트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부동산 시장 환경 분석은 첫째, 민감성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래자들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복합성입니다. 학군, 역세권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의 가치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영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 서비스가 과연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고 사용자의 요구에 알맞는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GPT를 기반으로 대화형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모바일, 컴퓨터 모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방향의 구축입니다. 기존 서비스들과의 차이점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왔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사용자의 니즈에 알맞는 답변을 제공하고 또한 여러 아파트 정보를 동시에 비교하고 쉽고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요에 최종적으로 저희 챗방만의 가치를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현명한 부동산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 시장 분석 플랫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개발 환경이고요. 저희 팀원들의 역할 및 프로젝트 진행 일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터 설명부터 진행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와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군, 역세권, 상권 등을 대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최종 구성이고요. 데이터 분석의 범위를 정하고 데이터를 따로 구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 매매 지수와 저희 데이터의 그래프를 확인하여 2019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지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정권 교체와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2년 정도 앞선 17년 3분기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거래 가격의 문제점은 매분기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22년 1분기부터 22년 3분기까지는 부동산 거래량이 대폭 줄어 신고된 거래가가 없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분기 거래 가격을 메꾸는 방식으로 선택하였고요. 그러나 지나치게 오랜 기간 거래가 없는 아파트들은 가격을 설명하는 데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결측치 연속이라는 컬럼을 생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래량이 하락하고 수요되는 기간이 6분기 정도라고 판단하여 6분기를 기준으로 걸칙치일 데이터를 삭제하였습니다. 저희는 최종 데이터를 55% 정도 확보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첫 분기인 17년도 3분기에 거래가 없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 데이터는 16년도 1분기 데이터부터 수집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데이터 숫의 개수는 59만 개의 행과 39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중 공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 연도와 중학교 학업 성취도, 방수, 욕실수 데이터 같은 경우 VIF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욕실수와 방수는 면적 컬럼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면적번 분표를 봤을 때 방 3개와 욕실 2개가 대단위 면적이 아닌 이상 가장 일반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축 연도와 중학교 학업 성취도는 수치는 높았지만 거래 가격을 확인하는 데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여 삭제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컬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최근 굉장히 다양한 전용 면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데이터 분포를 확인해 총 5가지의 구간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거래 금액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하여 거래 금액을 이용해 단위 면적당 거래 금액으로 환산하여 이제 컬럼을 새로 생성하였습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 시공 능력 평가와 소비자 브랜드 지수를 활용해 상위 10개의 브랜드를 건설사를 설정하였고 불리한 형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데이터는
학군 데이터 중 초등학교 데이터는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거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 최단 거리를 이용하였고요. 학군을 대변하기 위해서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 지표와 학원과의 거리를 활용하였습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 지하철은 거리를 구간화하여 그 구간 내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과 같이 일정 범위에 몇 개의 노선이 있는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을 대변하기 위해 고속철 데이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상권 또한 중요하다 생각하여 백화점과 마트, 스타벅스를 데이터를 추가하였고 이를 추가한 이유는 중심지 이론을 표현하기 위해 추가하였습니다. 직주 근접 또한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대변하기 위해 중심 업무 지구와 산업단지 지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중심 업무 지구 같은 경우 SKT 통신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근무자 수 순위 지표를 활용하였고 산업단지는 고용 현황 상위 5%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책 데이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출, 세금, 거래 제한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데이터를 이용해 EDA 분석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최신 연도일수록 높은 거래 가격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U자형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건축 연도의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의 높은 기대감으로 높은 거래 금액을 형성하고 있고 그러나 서울에 비해 지방의 경우 똑같이 U자 형태를 표현하고는 있으나 최신 연도일수록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수 같은 경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규모 단지와 대규모 단지가 공존하여 굉장히 긴 분포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부 기획하에 개발된 지역으로 넓은 규모의 대지에 세대수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처럼 다세대 주택, 4세대 아파트가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도 수도권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국 대비 강남 3구와 같이 특정 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일부 브랜드 같은 경우 프리미엄 전략을 위해 특정 지역에만 건설을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군 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데이터 같은 경우 그 전에 일반 저희 지도 데이터 같은 경우 빨간색이 짙은 경우가 거래 가격이 높은 부분이고요. 파란색이 짙은 경우가 거래 가격이 낮은 경우입니다. 초등학교 데이터의 경우 서울시를 대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초등학교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2000세대에서 3000세대 지역당 한 개의 초등학교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관계 법령상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1구간 이하인 500m 이하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박스 플롯을 보시면 광역시와 도단위에서 굉장히 다른 분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는 좁은 분포가 있는 반면 도단위에서는 넓은 분포로 확인될 수 있고요.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 밀집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격과 함께 비교해 본 결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거리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지방인 경남권 같은 경우는 구간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1km 이상 구간에서는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성취도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졸업자 수가 너무 작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변수의 대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50명 이하의 졸업자 수 데이터는 제외를 하였고요. 네. 왼쪽이 학업 성취도 데이터고 오른쪽이 아파트 거래 가격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성취도 데이터 안에 별표시로 학원가 데이터를 입력하였습니다. 학원가 또한 굉장히 유사하게 위치가 밀집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인 대구시 같은 경우도 대구시 수성구가 전국 3대 학원가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쪽이 높은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며 중학교 학업 성취도 또한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전국 단위 분석 시 거래 가격의 차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왼쪽에 지도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지하철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 단위로 분석 시 격차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모든 곳에 굉장히 촘촘하게 지하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역세권 노선별로 이제 거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광주시 같은 경우는 노선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았고 지금 지도의 상단과 하단 부분은 지하철 역세권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아파트 거래 가격이 형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 지역이 이제 아파트 거래 가격이 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 비해 좁은 범위의 상권을 표현하기 위해 추가를 하였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종로구와 강남구, 부산은 서면과 해운대와 같이 중심 업무 지구와 고급 아파트 밀집 지역에 높은 분포를 형성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주 근접 데이터입니다. 중심 업무 지구와 산업단지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수도권과 대도시에 같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분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청사의 이동과 관련하여 정부 주도 하에 기획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청사 주변의 아파트들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요. 투기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하고 오히려 둔감하게 가격이 하락하는 데이터를 확인하셨습니다. 이는 화이트 베어 효과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오히려 투기 지역이라고 설정이 되면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생겨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걸로 판단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마지막으로 용적률 데이터 같은 경우 굉장히 이상치 값이 확인이 되어 확인을 해보니 네이버 정보 데이터에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것을 확인을 하여서 수정 요청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해석한 EDA 통해서 이제 인사이트 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였고 RMSE와 R스퀘어를 평가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모델링을 분기별, 수도권, 지방, 서울로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건 확인하기 조금 어려웠지만 지역별로 중요한 변수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건축 연도는 중요도와 회기 개수가 인천시에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가 많은 청라와 송도의 영향으로 확인하였고 인천 시내에서는 신도시의 건축 연도가 이제 해당 지역의 거래 가격을 주도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주 근접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 내에서 높은 중요도와 회기 개수의 중과세를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나오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p-value 값까지 전부 확인을 하였습니다. 0.000에 가까워 유의함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점은 지방에 같은 경우 수도권에 비해 건축 연도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회기 개수 또한 매분기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의 경우 고려할 인프라가 부족하여 실거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끼친 걸로 파악하였습니다. 직주 근접도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낮은 중요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대해서 5분기로 나눠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매 분기 중학교 학업 성취도가 높은 중요도와 회기 개수를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원과 데이터의 회기 개수가 매 분기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건축 연도의 경우 회기 개수가 증가하다 22년도부터 하락하는 지수를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22년도 정권 교체와 함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어제 1월 10일에 우리나라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사이트 도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연도는 모든 지역에서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고 학군 데이터 같은 경우 특히 서울에서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상권 데이터인
백화점 데이터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중요한 데이터로 확인되었는데 경기도 내는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회귀 개수의 경우 학군 데이터의 경우 단위 변화당 회귀 개수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회귀 개수가 굉장히 큰 경우 면적당 거래 가격이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였고요. 건축 연도의 경우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상승 시에는 부동산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하락 시에는 굉장히 큰 조정을 받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디커플링 효과에 대해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상승장일 때 다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하락장일 때는 일부 지역만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좀 독립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챗GPT를 이용해 챗봇을 제작하였고요. 언어 모델은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현 시점 가장 발전된 모델인 LLM을 사용하였고요. 응답 테스트 생성, 토큰 간의 관계 파악, 프롬프트 의미 해석 등 거의 모든 반면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GPT-4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연 연상 한번 보시고 이제 발표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포괄적인 질문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인 요소를 설정해서 질문해달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였습니다. 네, 예산의 금액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어느 위치를 원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달라고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같이 수치 데이터는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래프로 표현을 하였고 평균, 최소 등 거래 금액을 산술하는 기능 또한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대출 관련 내용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추가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 질문 같은 경우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이번 EDA와 모델링 해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답변해 주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네, 건축 연도 같은 경우 최신 연도가 선호도가 높지만 재건축의 기대감으로 이제 오래된 연도의 아파트도 거래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조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네, 위치는 송파구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고 예산은 25억이며 면적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넣었을 경우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데이터를 검색해 총 5가지 정도의 아파트를 추천할 수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위의 질문을 기반으로 이제 한 가지 아파트만 추천해 달라고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은 기존 GPT 같은 경우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직접적인 추천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집한 수치적인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추천을 해주는 형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치 데이터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게 그래프 또한 생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설정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네, 설명까지 추가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네, 시연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그러면 설정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GPT도 물론 현재도 일정 수준 이상의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PT의 한계점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나치게 일반적인 대답만 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T가 취약한 답변들을 조사하여 저희는 이제 추천, 웹상에 구현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을 답변하기 위해 프롬프트를 설정을 진행하였고,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밑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GPT에 추가된 기능인 웹 검색과 데이터 업로드를 상호 보완 사용하였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학습되지 않은 내용도 이번 GPT-4 업데이트를 통해서 웹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웹 검색에 일정한 형태로 제공되지 않으면 가져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설정을 하고 원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변형해서 업로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관된 형식으로 답변할 수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GPT가 같은 대답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답변을 하는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요. 거기에 더불어 추가적인 정보 또는 웹 검색과 추가적인 정보는 웹 검색과 GPT에 이미 학습된 내용까지 이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계적 사고를 기반으로 작업을 기술하였는데요. 저희가 설정한 절차에 따라 답변을 진행할 수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그래프 작성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용자의 선호도를 요구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진행한 부분은 GPT의 장점을 10분 활용하였습니다. GPT의 장점은 그래프와 지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러나 GPT의 경우 그래프에서 한글 글꼴이 깨지는 현상이 있었고 저희는 그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영어로 이제 설정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롬프트 내에 지도를 삽입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이거를 링크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변경하여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인 GPT의 검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중 한 가지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왼쪽에 보이시는 쿼리를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의 경우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를 검색하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실의 경우 지역으로 인식하게 설정하였고 파크리오 같은 경우 아파트명으로 인식하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문제점은 잠실의 경우 법정동 주소도 도로명 주소도 아니었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 송파구에 속해 있는데요. 이를 대체할 수 있게 가장 유사한 상위 지역을 검색하는 데이터 또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쿼리를 진행하여 프롬프트를 설정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부족한 데이터들이 조금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에 추가를 하기로 고려하였는데요. 저희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직선거리의 데이터만 이용을 하였는데 이제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그런 데이터를 추가하고자 하고 분양 예정인 아파트와 이제 경제시장 지표 같이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래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백화점, 대형마트 여기 생긴 시기 같은 거를 확인하여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이제 구성해 볼 예정입니다. GPT에서 이제 발전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GPT 같은 경우는 지도 삽입이 불가하고 모델 업로드, 예측 가능한 모델을 업로드할 수 없다는 점이 저희 쪽에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구축해서 이제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 발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아파트 매매 관련 개인화 서비스라고
하는 아이템이 되게 신선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잘 개인화된 아파트 매매 추천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되게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지금 네 해주신 것도 좋지만 과연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일단은 그 EDA를 되게 막 해서 신선한 걸 찾고 시각화 해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 그런데 이제 조금 들었던 생각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다고 이게 원인이다 약간 이렇게 주장한 부분들이 되게 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남 같은데 예를 들 때 초등학교 거리가 가까운 게 이렇게 조금 가격이랑 상관이 있는 것 같다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초등학교 거리가 먼 곳들은 그냥 정말로 농촌이고 막 그런 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농촌에 있는 곳은 초등학교 거리가 가까워도 집이 비쌀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러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인과관계가 바뀐 것들 뭐 투기 지역이 설정된 지역들은 가격이 되게 막 빠르게 오르고 늦게 떨어지더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투기 지역을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되게 좋았는데 인가 분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앞으로 엄청 아이디어들이 좋으시기 때문에 되게 어디 가서 말씀을 하셔도 되게 고개를 끄덕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내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챗GPT API 잘 훈련시켜서 되게 조금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결과를 주는 것도 되게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희도 대부분 동의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발표에서 따로 이제 좀 설명이 안 되긴 했는데 이제 그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사실 이제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정확하게 동일한 이유 때문에 저희 모델링에는 포함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저희가 EDA를 보여준 이유는 단지 이제 이게 어떤 뭐 설명력을 가진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그래프를 다시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분기마다 이제 저희가 그 지역이 설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지역끼리 이제 묶을 수 있는 구간을 이제 저희가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 분기를 1로 뒀을 때 이제 어떤 변화량을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뭐 투기 지역이 뭐 어떤 이제 가격 설명력을 갖는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투기 지역을 지정을 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사실 이런 설명 때문에 저희가 추가를 한 거고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인과성과 상관성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기 모형에 실제로 이제 추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회귀 모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EDA 설명할 때만 해도 분명히 집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집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어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결국 결과물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집은 저희가 뭐 생각하는 가격보다 과대평가돼 있습니다. 뭐 과소평가돼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뭐 10%만큼 과소평가됐다. 뭐 10%만큼 과대평가됐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그냥 EDA 하다가 그냥 안 하기로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회계 모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챗GPT 상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나요? 이 부분은요 사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뺀 건데 이거는 이제 좀 서비스의 어떤 사회적 측면을 좀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특정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심사위원분이 예를 들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가 검색을 했더니 이 아파트는 되게 좀 과대평가된 거품 아파트입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사실 거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쁘겠죠. 이제 이런 어떤 좀 사회적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너무 좀 민감한 어떤 좀 부분은 좀 건드리지 않고 이제 그냥 단지 그냥 어떤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이제 주안을 두는 쪽으로 저희도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일 관심 있어하는 분야는 이제 어떤 이제 가격 예측, 가격의 변화 이런 거라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서비스했을 때 어떤 그런 좀 파급력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좀 주제로서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방향을 수정했다는 점이 이제 저희 PPT에는 없지만 네, 좀 기회가 돼서 네,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신 것 같아서 신선하게 본 것 같고 되게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좀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좀 다양한 데이터를 내 프로젝트에 맞춰서 잘 배치하고
그거를 분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장점으로 봤고요. 또한 지역별로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데이터 분석가의 하나의 역량이니까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통해 가지고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런 기법들을 잘 하나하나 고려할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또한 또 저도 재밌게 본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설명할 때 조금 좀 뭐 역으로 반대로 했으면 어떨까 싶긴 해요. 결과부터 보여주고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이게 약간 중간에 좀 지루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데이터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뭐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왜냐면 사실 이게 꼭 얘기 안 해주셔도 뭐 기사나 뭐 다른 정보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되짚어 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분석 결과들을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기보다 좀 배치도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되면 발표 또한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이제 프로젝트 목표와 자료 처리 통해서 뭔가 부선 정보를 잘 제공해 준다는 그런 목표와 중간 데이터 분석하다 보면 막 재밌거든요. 이제 그런 게 과연 일치하고 있는지 아닌지 좀 검토하면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딱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는 걸 더 해보면 더 프로젝트가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은 뭐 많이 해보신 것 같고 중간중간에 그 자료들 그러니까 직접 수집해서 뭔가 EDA 해보시고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간결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서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듣다가 중간쯤 넘어가니까 저도 조금 루즈해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처음에는 데이터 소개 위주에 대한 내용이 있다가 EDA 단으로 넘어가니까 뭔가 광주의 데이터라거나 이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왠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분석을 하시면서 이거 되게 재미있는 데이터 결과 분석 결과다라고 하면서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크셨을 것 같은데 큰 궤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목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이터나 뭐 그런 분석 결과는 아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발표 전달의 효과를 위해서도 좀 과감하게 치셔도 나중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히 몇 페이지 51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인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그 서울의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랑 좀 다르게 서울이 중학교 학업 성취도의 영향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는데 뭐 그냥 딱 생각해봐도 뭐 대치동이나 노원이나 이런 지역만 해도 그 뭐 인과가 명확하진 않지만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가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이끌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것들이 다 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뭐 중간값이 한 10억 뭐 이 정도인데 실제로 뭐 학업 성취도를 막 이끌고 있는 국소적인 동네들에 대해서는 막 20억, 30억 엄청 비싸게 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누구에게 서비스가 될 건지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그 정도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함인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뭐 1, 2인 가구라던가 그렇지만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저런 변수들도 좀 스케일링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하는 얘기긴 하지만 조금 더 분석 이거를 누가 봤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가 조금 더 구체적이 될수록 저런 것들이 조금 더 조금 더 디테일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원하는 결과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GPT 분석 결과 보여주는 거는 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그 잠실 내용 처리한 거 보고서는 좀 그
되게 노고가 많이 들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활용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